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가 깨끗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첫째,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 가지고 노선을 바꾼다. 그러면 그동안에 김건희 특혜를 주려고 하다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포기한 걸로 기정사실화할 것 아닙니까? 다음, 이 상황에서 과연 어느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까지 물어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주장과 다른 노선이면 예산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은 예산도 나올 수가 없고 주민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노선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깨끗이 4년 뒤, 임기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깨끗이 국민들이 심판한 위에서 하더라도 하자. 이게 저의 입장입니다.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예타를 하면 이 안대로 해야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타라는 것은 자세한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재라든지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바뀌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최근 20년간 24개 사업 중에 14개가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만들어진 고속도로 8개 중에는 4개가 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타안을 왜 바꿨냐라는 것은 도로 사업 과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에 불과한 거죠. 예타 과정에서 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더 좋은 안이 나왔는데 만약에 예타안을 고수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감사원 감사감이고 이거는 수사감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와서 이 노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021년 4월 예타안 통과했죠. 한 달 뒤인 5월 달에는 민주당 양평 군수가 강화 IC 설치 요구. 그러면 이 국토부에서는 예타안과 지역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본 타당성 조사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언제 주느냐? 2022년 1월 달에 용역 과업 지침을 세워서 용역 지시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정부이고 민주당 양평군수입니다. 근데 이 과업 지침서와 지시서에 보면요, 노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라는 명분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간 용역사가 22년 3월에 용역을 시작합니다. 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역에 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지역 의견들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결론을 냅니다. 이걸 2022년 5월에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이때 대안과 함께 원안의 문제점, 주된 내용이 원안대로 가면 문제가 크다. 그래서 대안은 3갈래로 제시를 했는데 그 세 안 모두가 강하, 강상, 양평읍으로 연결되면서 지금의 바로 문제되는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 연결점으로 이게 가는 겁니다. 바꾸었다면 민간 용역사가 바꾸었고, 여기에 대해서 노선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는 과업지시서에 2021년에 나온 거, 요걸 먼저 제기를 한 거는 민주당 양평군수가 2021년 5월 달에 제시를 했던 거죠. 저희가 바꾼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민주당 양평군수는 예타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 이때는 대안에 대해서 거론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대안과 거의 유사한 경로가 민자 사업 추진할 때부터 이미 당시 대우건설 설계도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는 지금 대안으로 얘기된 노선이 다 복덕방에 다 걸려있고, 양평에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든가 군청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아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예타 때는 거론을 안 했냐? 민자가 무산돼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재정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안을 제시를 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예타 통과될 때까지는 다 입 다물고 예타가 떨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단 예타는 통과됐으니까 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강화 IC를 설치해달라. 양평 고속도로인데 양평 국민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방법이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양평 군수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왔다가 문정부의
국토부, 문정부에서 입찰을 준 민간 용역사가 쭉 작업을 하면서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맞자마자 원하는 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한 시점이 언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그렇죠? 5월 13일인가가 원희룡 장관 취임이에요. 제가 취임한 3일 뒤에 용역사가 보고를 합니다. 자,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뭐 예탄이 본 타당성 조사냐는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근데 이 보고를 받을 때 이미 요 3일 사이에 그 보고서를 다 변경하도록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원희룡을 뭐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건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엔지니어링 회사가 용역을 따고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당시 이미 문정부에서 용역을 발주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했던 그 용역회사의 의견에 따르면요, 원하는 대로 가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타안으로 가면 강하, IC가 없어서 절대 다수의 양평 주민 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예타안은 핵심 또 문제가 뭐냐면 중부 내륙과의 연결점이 문제거든요. 중부 내륙 연결점이 양평 IC로 이게 상당히 북쪽입니다. 이 도로가 원래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건데 너무 북쪽으로 가 있으니까 여주 쪽에서 이 남한강변 그 카페촌으로 들어오는 그 퇴촌으로 가는 교통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강하 IC를 설치한다. 그리고 연결은 강상면에서 연결한다. 이 이유는 역시 아시겠죠? 양평 주민이 절대 다수, 강하면, 강상면, 양평읍, 그리고 그다음 용문, 그 옆에들은 인구가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점이 김건희 문제의 땅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걸 다 무시하고 이 땅만 보고 연결점을 바꿨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강화 IC는 설치하되 연결점은 원한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L자로 꺾이게 되죠. 고속도로가. 거기에다가 이걸 하려면 마을을 없애야 돼요. 환경 파괴가 더 심해지고 문화재 지역도 파괴가 돼요. 교각도 40m 교각을 넣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은 우리는 강화 IC만 설치를 하라 그랬지 강상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한 적도 없고, 지금도 이 노선은 특혜 노선이고 하려면 원한 대로 하든지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원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정부 때 용역받은 용역회사가 문제점을 다 지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L자로 꺾어서 인구가 최다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 일부러 회피하고 마을 파괴하고 환경 파괴하고 문화재 파괴하고 교각 40m 세워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건데 왜 그래야 됩니까?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갈라니까 이런 주장. 자,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원희룡이 어디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개입해서 특혜를 주려고 이 모든 걸 무시하고 한 거니까 원희룡을 탄핵해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가족 가까운 데로 고속도로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우선 IC와 JC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IC는 인터체인지예요. 톨게이트, 쉽게 말하면 진출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제 개발 호재겠죠. 자, JC라는 거는 정크션인데요. 고속도로끼리 연결점이고 이거는 진출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JC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진출입은 못하고 교각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땅은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진출입로가 없는 JC가 들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안이에요. 특혜를 만약에 주려면 여기다가 IC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JC를 넣은 걸 가지고 특혜다? 이게 여기서 또 막히니까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옆에 조금만 가면 남양평 IC가 있잖냐, 남양평 IC로 가서 고속도로 타면 지금보다 좋아지니까 특혜다. 좋아지는 건 맞죠. 근데 이 차이랑 양평 IC를 타고 서울 들어가는 거랑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결되면 어디로 오든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만 좋아지느냐? 이 집보다는
여기보다 멀리 있는 데들이 더 효과가 크고요. 여기에는 대부분 농민들 내지는 여기 살고 있는 양평 주민들이에요. 친척들과 함께 지분을 갖고 있는 선산 땅이에요. 이분이 땅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이게 특혜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가 1,300억이 더 들어갔다, 이런 주장인데요. 뭐 설사 그렇게 더 들어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노선이 제시가 된 것이지만, 자, 이 내용도 들여다보면 늘어난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이 140억 원은 예타안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6,000대, 그리고 40% 이상 교통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노선 변경과 지역 주민이 모두가 요구하는 강화 IC를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하니까 140억 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총 사업비에는 0.8%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820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양평이 아니라 하남 쪽 계획이 변경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양평 주민들께서는 야, 그래도 백지화 조치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과 그 입장을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사업 하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 진도가 나갈까 하는데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가 와서 저도 너무나 미안합니다.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또 문정부 하에서 용역을 따가지고 지금 제시를 한 안을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 김건희 여사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들어가지고 이걸 무조건 김건희 특혜다, 원희룡 장관이 압력을 넣어서 이걸 바꿨다, 원희룡을 탄핵을 해야 된다, 그걸 당하기 싫으면 원한대로 해라, 원한대로 하면 특혜 주려다가 실패한 거라고 주장 이미 했잖아요. 민주당은 이 노선의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효용, 효과, 그리고 양평 주민들의 어떤 인구 분포라든지 여기에서의 지역 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1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은 김건희를 특혜로 몰아서 윤 정부를 발목을 잡아서 흔드는 것, 그렇게 해서 이걸 총선까지 끌고 들어가고 결국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흠집내기 위한 바로 거기에만 몰두가 되어 있구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거 이제는 안 통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이제는 정리를 시켜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